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병인월, 병신일이 되고 오늘의 일지는 병신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죠. 병화. 제가 왜 맨날 일진 강의를 할 때 일간과 원령을 가장 먼저 보냐면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일간을 알아야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키포인트는 일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왕세가 어떻느냐, 조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나머지 6글자 가지고 사주를 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연, 월, 일까지 뭐 일까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태어나는 것을 조절한다라고 봤을 때 연과 월은 참 좀 힘들어요. 그죠? 어차피 뭐 10개월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사람이 잉태하는 것이 되게 10개월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잉태일을 잡고 10개월 계산을 해서 뭐 연월일시를 다 이렇게 조합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연월은 거의 고정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 같은 경우도 뭐 며칠이지만은 그죠. 그것도 좀 일까지는 그래 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능히 할 수 있는 건 시를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3주에서 사주가 어떻게 중화가 되느냐 중화가 안 되느냐를 놓고 시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를 알아야지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원령이냐가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반복을 많이 하더라도 강조하는 것 일간과 원령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병화에 대해서 또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목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 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자꾸 기침 내지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자꾸 내더라도 제가 아직 상태가 아직 삼식이 수준을 못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간 보도록 하죠. 병화라고 하는 것 화에 해당이 되죠. 오행상으로는 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눠서 양화냐 음화냐를 나눠 놓고 봤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됩니다. 되게 일간이 뭐 목화 토금수냐를 떠나서 음이냐 양이냐의 차이가 있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약간 진기하고 진취적이고 약간 저돌적이고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빛과 어둠이 있는 경우는 빛을 양으로 보는 것이고요. 어둠을 음으로 보게 되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 수는 음이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금수가 있는 경우에도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목도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금은 수를 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가겠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양, 그 다음에 금수, 음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양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그런 진취적이고 밝고 맑고 뭐 쾌활하고 이런 성향이라고 놓고 본다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둡고 묵직하고 약간 가볍다기보단 약간 엄중하고 엄숙하고 그 다음에 진취적이고 약간 저돌적이기보다는 약간 수보적이고 약간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음양으로 오행을 음양으로 나눠놓게 되면 똑같은 화인 양화인 병화와 음화인 정화라 하더라도 똑같이 화라 하더라도 병화의 성향이 다르고 음화인 정화의 성향이 또 다릅니다.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크게 대별해 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이라기보다는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불 같은 것, 자연 발화적인 불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면에 음화는 인위적인 불 내지는 하늘에 있는 화라고 놓고 봤을 때는 달이나 별 같은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태양과 달 내지는 태양과 별 어느 쪽이 더 밝고 어느 쪽이 더 강렬하고 어느 쪽이 더 진취적입니까? 태양이 더 세상을 더 밝고 뜨겁게 비춰주는 반면에 달이나 별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약간 어둠이 있는 중에 약간 어둠이 있는 중에 달이나 별이 있으면 빛을 발하긴 하지만 달빛이나 별빛으로서 조후하고 그런 용도는 굉장히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후의 용도라고 하는 것도 정화보다는 태양화인 병화가 있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있는 불이기 때문에 공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 양중지존이라고 했어요. 양중지존. 양중지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양중에서 쉬운 말로 대빵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옛날 애들 말로는 이제 옛날 대빵이란 말 많이 썼고요. 약간 또 좀 더 저속한 말로 하면 엄마 쟤 우리 학교 대가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리가 뭐냐 했더니 우리 학교에서 짱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중지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은 다섯 가지 양이겠죠. 갑경, 무, 갑병, 무경임이라고 하는 오양이 있습니다. 이 오양 중에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 다섯 가지 양 중에서 가장 지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양중지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치라도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 대체로 병화는 종격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거예요. 털끝만치라도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간이 왕했을 때 일간이 신앙했을 때 일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식상이나 관성이 있어야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재성도 해당이 되겠지만 근데 재성만 있게 되면 이건 군비쟁제 내지는 군겁쟁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땐 관성으로 제하거나 아니면 식상으로 왕한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다시 생제하게 되면 식신생제, 상관생제하기 때문에 왕한 일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관성, 식상, 재성이 될 것이고요. 일간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 비리비리합니다.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일간 일때가 있어요. 요즘 가끔 제가 보는 코미디 빅리그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에 보면 그 누군가에게 굉장히 삐쩍 마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진공 청소기만 이렇게 갖다 대도 애가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약하게 되면 그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겠죠. 이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으면 약한 일간이 의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이 인성이나 비견에만 의지한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도 이 왕한 것을 절제시키고 설기순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왕한 일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애가 아무리 너무 막 튼튼하고 너무 건강하더라도 그죠? 얘가 머릿속에 든 것이 없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지멋대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왕한 사람은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올바른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관성, 식상, 재성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 비견, 겁제에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 종격을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또 세력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게 비유가 좀 약간 이상한데 수컷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삽질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화도 마찬가지로 양중지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세력이 있으면은 자기의 빛을 좀 더 과시하고 싶은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빛을 좀 더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게 돼요. 그래서 병화가 약간 세력이 있다 아니면 세력이 좀 와가다 싶으면 무조건 임수로서 수보 양광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육친상 사길신, 정관정제, 식신, 정인 이렇게 사길신으로 놓고 보고 이런 것들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편관, 편인, 편제, 상관은 이거는 약간 편중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개 양간 같은 경우 이 경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양간 같은 경우는 칠사를 써야 사주국세가 중화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사주국세도 굉장히 크고 멋있어진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고, 칠살이 있어야 양간들은 오히려 더 멋있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칠살은 나쁘다라고 놓고 보지 마시고요. 칠살 자체가 뭐 질병이라든가 뭐 사건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놓고 봐서 안 좋지만은, 이거를 중화만 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거칠고 사나운 것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힘이 되겠죠.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뭐 사자라든가 호랑이는 너무 맹수예요. 그래서 그런 맹수들은 섣불리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큰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자, 호랑이, 뭐 코끼리 같은 경우도 이런 무시무시한 힘과 난폭함을 가지고 있는 이 맹수들을 잘만 조련하고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자의 힘과 호랑이의 힘, 코끼리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 상관, 편제, 편의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이것이 어떻게 효용 있게 만들 수 있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는 것이 오히려 좀 사주를 폭넓게 편중되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생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세력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고양강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병화가 수고양강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병화일간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병화일간은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기무광 내지는 회광이라고 해요. 자기의 빛을 가리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나무 가지고 모닥불을 바짝바짝 태워나게 되면 불이 막 탈 때는 불이 굉장히 세요. 열도 많고 빛도 이게 좀 열렬하게 타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은 불은 사그라들고 재만 남게 되죠. 그 재가 쌓이다 보면은 불빛이 이제 흐려지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먹구름이 끼게 되면 태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빛을 가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이것을 빛을 가린다고 해서 회기무광 내지는 회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를 가장 회광시키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도 병화를 회광시킵니다.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도 병화의 빛을 약간 가리는 현상이 있어요. 선생님, 저 개수 정관이라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 정관은 바른 법, 바른 윤리, 도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지만은, 병화일간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개수를 본다라고 하면, 개수는 운무와 같아요. 운무. 그래서 안개라든가 옅게 끼는 구름 같은 거 있죠. 새털구름 같은 것. 새털구름도 병화를 완전히 가리진 않지만 그래도 빛을 가리는 것은 똑같거든요. 아니면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 강가나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짙은 안개가 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차를 몰고 갈 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운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안개가 끼는 것을 개수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토 개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병화를 완전 회강한다라고 놓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치명적으로 병화를 회강할 수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임수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무토를 보게 되면 이 무토는 병화도 해강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이 임수까지 토국수에서 파극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게 되겠죠. 일신이익이 아니라 일신이 이 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주 볼 때 일간이 병화다 내지는 일간을
아니더라도 병화가 천간에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요 정도의 기본적인 병화의 상식은 가지고 사주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입니다. 해서 인월두 얼추 이제 뭐 한 3분의 2는 얼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월 벌써 한 20일 가까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인월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춘이라고 하죠. 냉춘이라고도 하고 뭐 쉽게 말하면 초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봄이라서 인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왕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기 때문에 전계절 추월에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인월 중에서도 우수 전까지는 마치 인월이라 하더라도 추월과 같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와 같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자월은 대설과 동지로 나눠진다라고 했고요. 동지부터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월은 일양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추월은 이양에 해당이 되겠죠. 이양. 그 다음에 이 인월은 삼양이 진기하는 때에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 동지 때 시생이라서 축월에 이양이 진기하고요. 인월이 되게 되면 삼양, 묘월이 되게 되면 사양, 진월이 되게 되면 오양, 사월이 되면 육양이 이렇게 진기하면서 양이 점차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켜 가겠죠. 양이 세력을 확장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음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 때가 되면 음이 가장 약한 때가 돼요. 그래서 하지 때 음인 밤이 가장 짧고 양인 낮이 가장 길게 되면서 하지 때부터는 다시 일음이 시작을 해서 일음, 이음, 삼음, 사음, 오음, 육음 해서 오미신유술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삼양이 벌써 진기한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니까 병화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단 병화도 내적으로 벌써 병화가 생기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거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은 말씀드렸지만 목은 당령했기 때문에 임관지에 해당해서 당령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목은 왕한 원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화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생처가 되면 기본적으로 일간이 장생의 뿌리를 두어서 통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장생에 태어나게 되면 다 일간이 원령을 듣기 위해서 일간이 좀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요. 반면에 이제 이때 인월에 되면 수라고 하는 것, 수는 병지에 해당이 돼서 수가 많이 약하게 되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약한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금수는 약하고 목화는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는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일간은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간이 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 삼양이 진기에 있기 때문에 왕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건 본기가 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내자로 뭐라고 하냐면 모왕자상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또 일간을 또 생주해주는 인성도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능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 치러도 의지할 곳이 있으면 종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세력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능히 임수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를 감당할 수 있어서 임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수보양광하는 그런 국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돼요.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의 기력을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빨아들이죠. 임수 입장에서 목이 왕하게 되면 이 수의 기운을 이제 설기당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수만 있어서는 약하고요. 여기서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금은 수를 생해주게 되고요.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쓸 임수를 과설시키는 목을 절제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이 있어서 임수도 생하고 목도 제해주는 그런 일신이익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병화하고 신금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목을 제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병화하고 이렇게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신금이 이렇게 오게 되면 뭐 이렇게 예, 핵심은 신금하고 병화하고 원격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년에 임인은 되지 않겠죠, 그죠? 신년이 됐을 때 인이 되려면은 경인시가 돼야 될 거예요. 경인시, 그죠? 경인월. 근데 이제 물론 경금이 이렇게 있어도 더 좋겠죠. 임수가 있게 되면 오히려 얘하고는 절대 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합해서 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주를 틀리게 놓고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목도 제하고 수도 생해줘야 된다. 다시 또 보게 되면 재성으로서 살을 생해주는 국세가 되겠죠. 이것을 내자로 뭐라 그러냐면 제자약살이라고 하고 제자약살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북돋워준다, 보태준다, 더욱 번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사주 배합을 짜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건 일간인 것이고요.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왕세와 한열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간이 이 병화가 약했을 때는 임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병화 왕할 때는 쓸 수 있겠죠. 이 병화가 왕하냐 약하냐를 어디서 근거를 찾겠어요? 원령을 놓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왕자상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임수를 능히 치용할 수 있죠. 근데 포태법상으로 왕세를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 왕한 병화를 능히 수복 양광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화는 되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밑에 수보양강하는 물, 즉 호수라든지 것이 너무 작거나 말라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밑에 있는 호수나 바다가 크면 클수록 병화를 보강하는 힘이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임수가 약하니까 경금으로서 이렇게 보좌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 배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과하고 그냥 단순하게 육친만 놓고 뭐 칠살은 임수니까 칠살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주를 약간 배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친이라고 하는 단순 명리 이론만 놓고 사주를 보게 되면은 큰 틀에서 약간 빗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보게 되면은 경금과 임수는 지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뭐 다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고 병화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인월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합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제자약살하는 틀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의 주어진 명식이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사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가 원론적인 것,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대로 이렇게 만나는 사주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막 다 대통령하고 장차관하고 다 뭐 법조인하고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그게 다
아쉽게. 그래서 잘 사는 그 고위층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많은 것이 뭐 기본적인 사회 룰이겠죠. 어떻게 보면.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죠. 기해년. 그래서 이렇게 연주는 기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해가 한몫합니다. 인해 한몫해서 안 그래도 모왕자상인데 그 인성이 더 왕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의 기운을 회귀무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목이 왕할 때 기토가 뭐 뿌리가 뭐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회강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제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 신금. 자, 이 신금 있는 것이 잘 보면, 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는 왕하죠. 원령을 듣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해가 합해서 다시 인성이 왕해지니까 일간 병화가 더 왕해지겠죠. 그럴 때 경금은 임수로서 일간 자체를 수보양강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중에는 뭐예요? 신에는 지장간이 무토가 있는데, 무토는 거의 불용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뭐 쓰지 못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임수가 장생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을 보게 되면 임수도 있고요. 임수도 있고 경금도 얻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을 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 될 수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를 생해주는 희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화가 인월을 통해서 신금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쉬운 말로 요즘 말로 득템하는, 완전 득템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 이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게 여기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해 한몫하는데 인신 충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합하고 있는데 충을 맞는다 그래서 합중 봉충이라고 해요. 합중 봉충의 이 뜻은 합하는 중에 충을 만나서 요 합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합이 깨지면 물론 해수는 살아납니다. 해수는 그냥 인목하고 합하지 않으니까 살아나게 되는데, 인신충이 되게 되면 인목도 깨지게 되고요. 신금도 깨지게 됩니다. 자,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충은 수화충 내지는 금목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깨지게 돼 있어요. 좌우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국화하기 때문에 오화가 깨지는 거고요. 묘유충에도 유금이 묘목을 충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목이 깨지게 되겠죠. 인신충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이 인목을 충하게 되면 목이 깨지는 것은 기본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령을 인월이라 목이 원령을 잡고 있잖아요. 목은 왕한데 제가 금은 절지라서 약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지만 이때는 금도 상하고 목도 상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신중에 있는 금도 상하고 임수도 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 간목도 같이 다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내가 뿌리를 두고 있던 임목도 깨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원령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격을 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용신 내진 희신으로 써야 될 아주 귀중한 보물 두 가지를 다 깨트려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을 뻔하다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일을 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뭐 주변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준다고 다 해서 분위기를 다 잡았는데 어느 순간 그 도와준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쪽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는 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서로 박터지게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과도 같은 것이죠. 만약에 이 신금이 일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시지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해 한몫해가지고 이 원령도 충파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도 그대로 보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중에 있는 임수 경금을 모두 내가 취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주 국세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것이 아쉽게도 일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월간을 보게 되면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죠.
병화가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약한 병화가의 병화가 있으니까 뭐 그냥 서로 도움은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고 뭐 기토 그냥 그럭저럭 뭐 무해무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인신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3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느냐가 좀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시를 보면은 무자시를 한번 보죠. 무자시가 되면은 자, 요렇게 인해한목할 때 인신상충돼서 합중봉충이 되는데 자시가 되면은 이렇게 신자반합 회국합니다. 신자반합 회국. 왜 제가 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합을 하게 되면 그 합하는 해서 나오는 오행이 왕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충을 구제하는 역할까지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충을 구제하는 것은 바로 합이에요. 충을 구제하는 것은 합입니다. 합. 근데 지지로 합에는 지지 6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준 3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합이 있을 수가 있고, 준방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충을 구제하는 공력이 제일 큰 거는 지지 6합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3합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준 3합까지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공력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준삼합에서 본기가 빠진 장생과 묘지만 있는 거 가지고 충을 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달리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일단 삼합까지는 충을 구제할 수 있지만 방합이나 준방합은 충을 구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인신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묘가 이것도 어차피 먼저 합하는데 나중에 충하는 거니까 이거는 충중봉합이 안 되겠죠. 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합은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공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자가 있게 되면 준삼합이 되죠. 준삼합. 그래서 신자가 합하게 되면 또 자수가 본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합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을 구제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목이 다시 해수하고 합을 하게 되고 이 신금은 얘를 충하지 않고 자수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충이 구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충이 구제가 돼서 수는 다시 왕해지게 되지만 뭐 무토가 뭐 투출해서 수를 제하는 공력은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회강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충을 구제해서 사주가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뭐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은 뭐 그런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기축시를 한번 보죠. 기축시가 되면 이거는 충중봉합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토뿐만 아니라 기토라도 화를 회강하는 공력을 잃게 되는데 이 기토가 뿌리가 없이 투출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가지고 투출하게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옅은 구름이라 하더라도 약간 좀 짙은 구름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그 다음에 병화를 회강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결코 좋다고 놓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임진시를 한번 보죠. 임진시. 자, 임진시를 놓고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준삼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원래는 신자진이 있어야 완전한 삼합이 되는데 이게 보면 여기가 장생이 첫 글자가 장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글자는 여기가 제왕이죠. 제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글자는 묘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자지는 수국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국
그래서 이 신자신 수국이 되는데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수는 신에서 장생이고요. 그 다음에 자에서 재앙이 되는 거고 수는 진을 만나면 고지가 되죠. 그래서 12운성에서 장생과 재화왕과 묘지를 모아놓은 것이 삼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구전이 되면 완전한 삼합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하나 없어진다거나 이 글자가 하나 없어지면 그래도 제왕을 끼고 재왕을 끼고 합하기 때문에 준삼합도 합력이 있다라고 놓고 보는데 이 제왕을 빼놓고 장생과 묘지만 갖고 합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이게 견해가 좀 약간 달리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신금과 진이 있잖아요. 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앙이 빠져 있는 것은 합력을 인정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신진이 합하면 수가 되는데 이 천간으로 수가 임수라든가 개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합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진이 약간 합력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합력이 있다라고 놓고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을 구제하는 그 공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 만약 합력이 있다라고 보면 이게 인신충이 구제가 되는 것이고요. 합력이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인신충이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합력이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인목과 인해한목된 목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왕합니다. 왕하기 때문에 능히 이 임수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이게 합력이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 병화가 뿌리를 잃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천간에 있는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거의 없어지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물론 월령이 인월이고 삼양이 진기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병화가 완전히 뭐 찌그러져서 뭐 박살나고 그러진 않죠. 근데 충중봉합이 됐을 때 병화가 세력 얻는 것과 충중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병화가 세력 얻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크게 나겠죠. 그래서 충중봉합이 됐을 때 임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충중봉합이 안 됐을 때 임수는 약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건 충중봉합으로 그냥 봐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출산택일에서 응용해서 실을 잡는다라고 놓고 볼 때는 이건 참고로 들으시는데 이런 경우는 합력을 없다라고 놓고 보시는 것이 출산 대기라는 할 때는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한 검증이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물론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렇게 된 사주를 보기가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검증할 길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같이 사주 보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좀 학회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공통되게 어떤 이론을 한번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되게 명리하게 이렇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모여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이론을 이렇게 잘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합력을 인정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출산태길에 응용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주 만들어진 사주를 검증할 때는 합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사주 감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개사실 한번 볼게요. 자, 개사시가 되면은 이때는 사신합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충을 구제하는 것은 합이고요. 그 다음에 충을 구제할 때 가장 공력이 큰 것이 지지육합이라고 했죠. 자, 사신은 합수해서 지지육합이 되죠. 지지육합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왕해지고 이거는 충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해한목하고 사신 합수하죠. 그러면 일간도 왕하게 되고 수도 왕하게 되죠. 이런 경우 천간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니까 뭐 이걸 회강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 뭐 기토도 살아있으니까 뭐 이 개수가 이 기토가 오히려 개수를 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거고 이런 경우에 굳이 개수를 쓰기보다는 인중에 있는 신금을 쓰는 게 월등히 공력이 더 크겠죠. 이런 경우는 뭐 충도 해소가 되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능히 쓸 수 있으니까 임수가 투출을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사신이 합하기 때문에 임수가
마치 천간에 투출한 것과 같은 그런 공력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대입하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병인월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인월 지나게 되면 또 묘월 하게 되고요. 다음 인월이 될 때까지 또 인월 지나가게 되면 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인월 지났던 강의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복습해 놓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 두시는 것도 상당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